나는 디자이너다 시간입니다. 강사님, 오늘은 무엇을 배우나요? 네, 오늘은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대해 배울 겁니다. 프로젝트를 잘 이해하려면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건가요? 네, 그렇죠. 제품 디자인의 개념, 범위, 제안 요청서, 그리고 일정 계획 잡는 방법도 직접 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는 디자이너다. 지금 시작합니다. 소희 씨,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제품 디자인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공부해 볼 시간인데요. 네. 제품 디자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여기 보이는 모든 것? 제품 디자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노트북, 가구, 자동차, 선박 이런 것까지 총망라한 걸 이제 제품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품 디자인의 범주를 보면 IT 제품, 전기, 전자 제품, 컴퓨터 같은 거. 그렇죠. 생활용품, 네. 생활용품은 어떤 게 있나요? 이것도 생활용품으로 볼 수 있죠. 또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 네. 조리 도구들 이런 것들이 다 제품에 포함되는 겁니다. 무조건 이쁜 것만이 디자인이 아닌 거죠. 예쁘다라는 거는 디자인 쪽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예쁘다는 거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디자이너가 아트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네. 아트라는 개념하고 디자인이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아트라는 개념은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네. 제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제품을 찍어내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이 굉장히 많게 찍어낼 수 있겠죠.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게 하려면은 제품이 좀 여러 가지 생산 방식이나 이런 신미성, 독창성, 그런 대량 생산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품 디자인하고 그런 아트라는 개념하고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렵네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제품 디자인은 여러 가지 자동차, 선박, 비행기까지 다 망라하지만 하나하나씩 순차적으로 배워나가면 될 것 같아요. 소희 씨, 네. 이제 클라이언트가 우리한테 이제 제품 디자인을 의뢰할 때, 그러니까 RFP라는 그런 제품에 대한 개요나 이런 것들을 정리한 거를 이제 저희한테 주게 되는데, RFP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안 요청서예요. 그러니까 Request for Proposal이라는 단어로 이게 이 제안 요청서 내에 어떤 제품을 종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또는 일정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예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게 클라이언트가 제안을 하는 거죠. 저희 쪽에다 이런 비용이 우리가 갖고 있고 이런 언제까지 제품이 나와야 되고, 또는 그런 것들은 이제 계략적인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요. 모든 기업이 사용해요? 모든 기업에서 사용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소기업이든 창업기업이든 우리가 미팅을 가게 되면, 네.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니셜 미팅을 통해 가지고 네. 어떤 제품인지에 대한 개요, 또는 생각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그 개발 비용하고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비용하고 안 맞을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거는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겐트 차트를 진행을 할 때는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설계 쪽도 참여가 되고, 왜 그러냐면은 디자인 했는데 네. 설계자가 약간 뭔가 형태를 바꿨다. 그러면 디자인이 바뀌게 되죠. 그런 부분을 감리를 해줘야 돼요. 그럼 소연 씨 한번 겐트 차트를 한번 네. 만들어 볼까요? 네. 그러니까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겐트 차트 만들 때 네. 지금 우리가 프로젝트 진행을 하는 단계별로 일단은 설정을 해놨잖아요. 네. 시작일과 종료일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시작부터 종료일까지 우리가 그래프식으로 해서 칼라 막대기처럼 해가지고 관리를 하면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이건 언제부터 끝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을 알기 쉽게끔 시각적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네. 일주일을 5일로 네. 잡고 한 달은 4주 기준으로 해서 스케줄을 잡으면 돼요. 이거는 자, 설정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약 단계가 지나서 이제 킥업 미팅을 하고 실제 이제 리서치 단계에 들어가는데 네. 리서치는 충분하게 이루어지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제한된 시간 내에 일정을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소연 씨가 생각하는 그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배분을 해보세요. 저는 이건 한 3일 정도? 이게 제가 한 가지 팁을 주자면 네. 지금 한 달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지금 짜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실제 디자인을 하는 시간이 있고 리서치하는 시간이 있고 네. 또는 완료하고 사후 관리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일정이 제일 많이 들어갈까를 먼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실제적으로 내가 투입되는 시간들 한 달 동안에 지금 큰 카테고리는 4달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분석하는 시간을 며칠로 갈 건지 또는 실제 내가 디자인하는 작업 시간을 며칠로 갈 건지를 계략적으로 판단하면 큰 틀의 일정들이 일단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좀 긴 일정부터 먼저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장 많이 소요되는 시간을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정들을 쪼개면 돼요.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 순으로 단계별 작업 기간을 표시합니다. 겹쳐도 돼요. 분석할 때는 겹쳐도 돼요. 자유롭게 한번 네. 고민해서 해보세요. 일정 수립은 프로젝트를 기간 내에 끝내기 위한 기초 작업이므로 실질적인 업무량과 역량을 파악하여 작업해야 합니다. 잠시만요. 이거 지금 여기 하나를 스케줄이 빵꾸가 났네요. 네. 이날 친구 생일이라. 휴가 내신 거죠 이날? 네. 이러면 안 되나요? 겐트 차트에는 네. 그 일정도 넣어도 돼요. 대신에 자기가 이제 뭐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어차피 정해진 기간에 프로젝트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대신에 이게 하루 그 소모되는 일정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죠? 어느 시점에서는. 그럼 다른 날로. 그렇죠. 그렇게 해도 돼요. 효율적인 일정 계획을 위해 구체적인 세부 단위의 분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겐트 차트를 우리 세현 씨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한 달 기준으로 해서 제품 디자인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완료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처럼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이제 네. 스케줄링 자체에 오류가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안에 다 끝나야 돼요. 이 안에. 이게 중복이 돼도 상관없어요. 프로젝트가 어차피 분석을 하는 것도 뭐 이거하고 끝나고 이거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중복이 될 때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처음에 이거 하면은 딱 끝나고 그 다음 하면 딱 끝나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딱딱 안 끝나고 겹쳐도 상관없습니다. 스케줄링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짝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예시로. 예시로 지금 해드리는 거고. 자, 아까 소연 씨가 겐트 차트 만들었던 거랑 지금 보면은 뭔가 네. 좀 많이 다르죠? 네, 좀 이렇게 더 효율적이게 만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정해진 일정의 내에서 움직여야지 제품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거든요. 자, 오늘도 겐트 차트 하시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네, 알려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제품 디자인은 대량 생산에 의한 제품과 기능성과 신비성을 발전하는 공업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전문적인 일입니다. 그 범위는 전자, 전기, 가구, 운동, 기계, 생활 등 다양한 부분을 포함합니다. 제안 요청서도 배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어떤 프로젝트를 의뢰할 경우 사업을 어떻게 수행해 줄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제안해 줄 것을 공급자들에게 요청하는 공식 문서인데요. 프로젝트의 개요, 주요 내용, 구입 장비 등의 세부 사양, 프로젝트 일정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디자인 프로젝트 일정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업무 내용을 설정해 표기하는 것입니다. 일정과 예산,
자원 계획 등을 관리할 목적으로 겐트 차트를 작성했는데요. 작업 계획과 실제 작업량을 작업 일정이나 시간으로 견주어서 평행선으로 표시했습니다. 겐트 차트를 작성할 때는 프로젝트의 목표 및 단계, 세부 일정과 참여 인원을 점검하고 작업 수행 기간을 지정하여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 순으로 각 단계별 프로젝트의 작업 기간을 막대로 표시하면 됩니다. 모르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불평제로 시간입니다. 강사님, 이번 시간에 제가 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제품 디자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항목별로 어떤 비율로 배분해야 하는지 잘 알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안서 내용을 보고 견적서를 산출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견적서면 정말 중요한 서류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이 견적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연습이기도 합니다. 네, 불평이 없을 때까지 도전하는 모습 멋지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불평제로 출발! 풀리지 않는 문제, 이젠 불평하지 않는다. 완벽하게 마스터할 때까지 반복에 또 반복, 불평 제로. 강사님, 이번 과제는 무엇인가요? 정부 사업 중에 일환으로서 어떠한 의뢰받은 기기에 대한 세부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인데요. 계산식에 따라서 금액이 타다닥 나와주면 좋은데 이게 아직 태현 씨가 초보자라서 그런지 이게 전체적인 흐름의 직접비, 간접비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들이 아직 많이 미흡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산출하거나 이럴 때는 빨간 표시된 부분에서 이제 지금 35, 40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럴 경우는 가로로 치고 참여율 %나 또는 개월수가 지금 2.5개월인데 그 안에 상대방이 좀 알기 쉽게끔 개월이라는 단어를 표시해주면 훨씬 더 상대방이 알아보기 쉽거든요. 견적서는 크게는 이제 직접비하고 간접비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직접비에는 이제 인건비와 연구활동비, 연구 추진비 등이 들어가고 간접비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재경비 부분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견적서에 또 표기해줘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이게 53만 원이 나온다는 게 이게 직접비의 몇 %가 됐을 경우에 이 금액이 나온지를 표기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런 견적서를 쓸 때는 산출 근거 내역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공인된 기관에서 나온 그런 인건비에 대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지금 단가를 산정했다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야지 신뢰성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태현 씨가 그 정도까지 수준까지는 조금 더 많은 경험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정도만 해도 지원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태현 씨, 네. 이번 차시에 그 견적서를 혼자 작성을 해봤는데 네.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했을 거예요. 네. 어땠어요? 상당히 액수가 컸고 네. 그 세는데도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한 번에 잘 못 읽거든요. 금액을 너무 커서 네.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견적서 작성할 때는 네. 견적서가 있으면 산출 내역서가 있으면 네.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로 세부 산출 내역서가 같이 첨부가 돼야 되는데 네. 세부 산출 근거 내역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주관적으로 산출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네. 어떤 기본적인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제시한 내역을 기반으로 해서 네. 어떤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그 금액 내에서 한 달이면 한 달 또는 참여율이 50%다, 60%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산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기준이 다 다른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디자인 용역 노임 단가를 계산할 때는 네. 지금 아직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소프트웨어 노임 단가를 활용하기도 하고 네. 어떤 때는 학술 연구 노임 단가를 활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 금액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속적으로 직접비가 항목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고요. 네. 정보 용역 지침서에 그런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 한번 발췌를 해가지고 네. 한번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작성하기는 쉬울 거예요. 네. 다음번엔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 항목을 늘려볼 거예요. 아, 좀 더 많이? 네. 그랬을 경우에 소연 씨가 그 부분까지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다면 네.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할 수 봅니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그런 난이도 좀 더 높여서 그런 실습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예산비에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뉘고 인건비에는 직접비가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정말 뿌듯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견적서는 앞으로 있을 거래를 위하여 각종 경비를 포함시켜 그 가격을 미리 산출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입니다. 디자인 프로젝트 견적서 항목은 인건비, 직업 연구비, 간접 연구비, 창작료,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됩니다. 견적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비용을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기록한 예산의 산출 근거 내역을 정확히 기록해주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산출할 때 아직 디자인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정해진 기준은 없는데요. 각 프로젝트별 또는 진행 조직별로 특화된 프로세스들이 프로젝트에 맞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광고주를 찾아서 시간입니다. 강사님, 이번 시간 광고주를 찾아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프로젝트 시작에 앞서 광고주에게 제안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제안서 같은 것이 필요한가요? 네, 그래서 준비한 제안서를 발표하고 광고주 의견을 듣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네, 오늘 클라이언트와 제품 디자인 개발 제안서에 대해서 발표하러 왔습니다. 오늘 처음 만나는 클라이언트 분인데 긴장이 많이 되지만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오늘 발표할 내용은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을 토대로 해서 신규 제품 개발을 필요로 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제품 디자인 개발 제안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가 문제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제 기존의 제안서는 여러 문제점 개가 인식 및 있었는데 해결을 위한 아니라 계획을 해야 될 상대방이 부분이 납득할 수 있고, 있도록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출력이 기존 제품에 비해서 좀 낮다라는 내용은 단점이 프로젝트 좀 수행에 필요한 따라서 문서와 그런 조건들로 이렇게 보시면,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기존의 1차 이번 제품 제안은 제품을 과제가 보시면 명확한 상당히 의뢰형 사이즈가 제안에 굉장히 대한 큽니다. 발표입니다. 부피 부분도 기존 제품에 비해서 87% 정도는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 조사와 더불어서 요구사항 이제 디자인 분석은 진행을 할 앞으로 때는 만들 시스템의 기본적으로 한 목표를 3개월 확립하는 정도가 중요한 소요될 과정인데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산까지는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10개월 정도, 좋은 품질의 또는 제품을 12개월 체계적으로 이상 가까이 만들 수 보이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디자인만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 양산화 추진 전략에 따라서 기존의 뭐 회로 쪽 소속 컨설턴시가 보유한 기술적, 물질적 지원 사항뿐만 아니라 쪽들을 저희가 다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충분히 경험도 있고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의 역량과 충분히 자원을 증명할 수 있는 회사의 프로필 기술도 기재합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클라이언트 미팅하면서 그 네. 사업 제안서 발표를 했는데 네. 어땠어요? 좀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는데 네. 그 준비하실 때 준비한 것보다 적은 페이지를 발표하신 것 같았는데 네네. 광고주가 알고 싶어하는 부분만 알려주신 건가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한된 시간 안에 충분하게 광고주를 효과적으로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네. 본 제품을 신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제품 디자인을. 그러면은 이 제품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서치를 그동안 많이 해왔잖아요. 네. 그 리서치를 함축적으로 효과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일목요연하게 시작부터 끝까지가 순차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디자이너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네.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가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이 이게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추진 전략이나 일정, 그 다음에 참여 인력은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 다음에 사업화 추진 능력이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를 클라이언트한테 우리가 어필을 해야 돼요. 이렇게 네, 효과적으로. 끌어당기듯이.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자료는 굉장히 방대하게 준비를 했지만 네. 효과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부피를 이 정도까지 감소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이런 내용들 위주로 설득을 시키면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럼 제가 이런 정보를 준비할 때는 어디까지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마케팅 방법까지 세부적으로 나와주면 굉장히 좋은데 네. 그 부분까지는 굉장히 방대하게 되긴 해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시장 조사부터 이 제품에 대해서 이 유사 제품들, 동종 제품들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까지 리서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요구하는 포인트는 뭔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면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겠죠. 사업계획서는 계속 봐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클라이언트한테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저도 많이 만들어 볼게요. 네, 오늘 뭐 클라이언트와 미팅하는 내용 고생 많았고요. 네. 앞으로 열심히 이런 부분을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면 충분히 이런 제안서 쓰는 부분은 유리 있게 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제안서는 문제점 인식과 해결을 위한 계획을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제안서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문서와 조건들로 구성되는데요.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프로젝트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실제 작업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인력, 비용, 일정, 업무 내용, 책임자에 대한 체계적인 실행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고객의 요구사항과 바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프로젝트 제안서를 발표할 때는 용어에 대해 정확히 정의하며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구체적인 예시를 활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요약하여 강조하고 결론까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예정된 시간 내에 발표를 마치도록 슬라이드별로 소요되는 시간을 적절하게 분배하면 좋습니다. 두뇌발전소 시간입니다. 강사님,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인가요? 디자인 표준계약서 작성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걱정돼요. 발전을 위해선 도전을 해야죠.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고요. 두 번째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입니다. 네, 두뇌발전소 출발합니다. 서현 씨, 네. 제가 지금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와야 되니까 네. 그 디자인 용역 계약서 관련 좀 작성을 해서 네. 좀 이따 제가 오면 제가 초안 검토를 할 테니까 네. 좀 작성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네. 두뇌 발전소 첫 번째 미션 디자인 용역 계약서 작성하기. 어디 보자. 용역 계약서를 검색한다고 제품 디자인에 딱 맞는 계약서가 나올까요? 찾는 방법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디자인 용역 계약서는 개발 내용과 작업 진행,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전화 찬스. 여보세요? 연구원님. 네, 제가 지금 질문 드릴 게 있어서 이제 연락드렸는데요. 네. 저 이제 용역 계약서를 쳤는데 너무 지금 무수히 많이 나와 있어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예. 네.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에 가면 잠시만요. 한국진흥원 디자인이요? 네네. 네. 오른쪽 하단에 네. 디자인 영역 표준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네. 디자인 표준 계약서 맞나요? 네. 네. 다운했어요. 네. 네, 그럼 다운받았으면 네. 내용을 세부적으로 읽어보고 작성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제대로 된 디자인 표준 용역 계약서를 찾은 소연 씨. 디자인 용역 이렇게 또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싸! 두 번째 미션입니다. 산업재산권이란 무엇일까요? 산업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 상물을 특허청에 출연하여 등록함으로써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산업재산권은 지식재산권의 범주에 속하는데요. 지식재산권은 지적재산권, 직접 소유권이라고도 합니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신한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이 포함되는데요. 기업의 산업활동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의미합니다. 저작권은 문학, 학술, 예술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주어지는 권리이며 컴퓨터 프로그램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연 씨 네. 분석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자인할 때 네. 항상 특허에 대한 선행 조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먼저 알아야 된다는 말씀. 그럼,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네. 특허의 부분을 항상 분석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스킬을 키워야 됩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와 협력업체가 디자인 개발 및 공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의 항목들을 규정하여 기재한 문서입니다. 디자인 계약은 갑이 필요한 디자인을 을에게 개발 의뢰하고 을에게 개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문서이며 개발 내용과 작업 진행,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는데요. 디자인 분야는 디자인 용역 표준 계약서 양식이 있으며 한국디자인진흥원 등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특허권, 디자인권 같은 지식재산권 관련 지식도 알아봤는데요. 프로젝트의 내용과 결과물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범위가 달라지므로 프로젝트 실행 후에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준비 계획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실수를 통해 제대로 배우는 시간, 실수가 뭐길래입니다. 오늘 제가 어떤 실수를 했을지 걱정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은 클라이언트에게 제품 디자인 개발 사업 감사합니다.